UFC 역사상 최강 헤비급 파이터로 평가받는 프란시스 은가누. 그는 테크닉을 떠나서 피지컬과 파워를 앞세우며 모두를 잠재운 괴력을 과시했는데요. 그런 은가누가 UFC에서 단 2번 패배하였으니, 한 번은 UFC 헤비급 챔피언 벨트 역다 최다 방어를 기록한 스티페 미오치치,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UFC 역사상 최다 KO승을 기록한 데릭 루이스입니다. 보기만 해도 파워가 스크린을 통해 전해집니다. 모든 경기를 1라운드 만에 끝내버린 셰인 카윈이나 타격 이론을 파괴해버린 프란시스 은가누조차 이 선수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도깨비 파이터,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한 방으로 뒤집어버리는 UFC 역사상 최다 KO 승리 기록의 보유자 데릭 루이스입니다. 복싱의 전설이자 역대 최강의 하드펀처 조지 포먼이 직접 루이스를 본인의 후계자로 점 찍을 만큼 상식 밖의 펀치력을 가진 루이스. 그는 누구를 만나든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매 경기마다 예측 불가능한 살떨리는 명승부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는 UFC 경기가 끝나고 자신의 고환이 너무 더워 바지를 벗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지루할 수 있는 인터뷰 도중에도 늘 농담을 던져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유쾌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옥타곤 밖에서는 이렇게 사람 좋고 재미있는 동네형 같지만, 공이 울리는 순간 괴물로 변해버리는 UFC 최강 핵펀처 데릭 루이스. 과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최고의 원펀맨으로 등극했을지, 오늘은 데릭 루이스의 독특한 커리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넘어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1985년 뉴올리언스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데릭 루이스. 그는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8살 때부터 의붓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일삼는 바람에 유년 시절 행복한 기억이 없었다고 회상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루이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폭행으로 기소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미식축구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으나 또다시 폭행을 저지르면서 3년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재소자가 자신이 보고 있던 TV를 돌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그를 때릴 만큼 포악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했다는 루이스. 불행한 가정사로부터 쌓여온 분노와 폭력성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한 복싱. 그는 17살 때부터 복싱을 수련했다고 하며, 이때 운동을 통해 인생을 배우게 되었고 막연하게나마 파이터가 돼야겠다고 생각했고, 출소 후 견인 차이를 하면서 MMA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조지 포먼을 만나게 되면서 파이터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포먼이 보는 앞에서 포먼의 아들과 복싱 스파링을 하게 된 루이스는 반드시 눈에 띄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참하게 그의 아들을 때려 눕혔고, 루이스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포먼은 그를 책임지고 키워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포먼의 팀으로부터 자동차와 거주지를 제공받는 등 코칭부터 생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루이스. 그럼에도 MMA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던 그는 체육관 코치들에게 자신의 복싱을 MMA 무대에서 시험해보고 싶다고 설득한 뒤 MMA 프로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WWE 프로레슬러 닉 미첼을 압도적으로 잡아내면서 복싱보다 MMA가 더 잘 맞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MMA로 전향을 선언하자 포먼 측에서는 집과 자동차를 회수해갔다고 하는데요. 포먼이 루이스의 결정에 대해 온몸으로 아쉬움을 표현할 만큼 루이스를 차세대 복싱 스타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시장의 크기나 파이트머니 명성 등 이제 막 커지고 있는 MMA에 비해 복싱에서 성공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었을 텐데, 그리고 레전드인 조지 포먼이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고 있었는데 이를 걷어차고 MMA로 가다니 여러 의미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계산적인 걸까요? 어쨌든 그렇게 포먼의 곁을 떠나 2010년부터 여러 단체를 전전하며 7승 2패를 기록한 루이스. 그는 2012년 레거시 FC 헤비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되고 NCAA 디비전 1 레슬링 선수 출신인 제라드 로숄트를 만납니다. 레슬링에 힘없이 끌려다니던 루이스는 훗날 시그니처로 자리잡게 되는 기적의 역전승을 일궈내는데요. 그는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지지만 더블렉을 어퍼컷으로 응수하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 레슬링 공방 도중 기어이 오른손을 터뜨리면서 90% 이상 넘어간 경기를 화력으로 뒤집어냅니다. 이렇게 조지 포먼이 애제자로 찍을 만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데뷔 3년차에 LFC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루이스.
그는 반쪽짜리 파이터의 낭만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니 몇 차례나 마운트를 빼앗기며 패배 직전까지 몰리지만 처절하게 살아남은 끝에 체력에서 우위를 점유. 이번에도 기가 막힌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챔피언 벨트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2014년 드디어 UFC로 진출한 루이스는 시작부터 위기에 몰리는데요. 라운드를 무난하게 내줄 것으로 보였으나 스윕으로 떨쳐내며 한순간 포지션을 역전! 한 방에 다리가 풀릴 만큼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 레슬링 방어 실패, 스윕, 원펀치 KO로 이어지는 시그니처 승리 공식을 완성합니다. 이처럼 레슬링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뛰어난 주짓수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누구든지 침몰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펀치력을 바탕으로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버린 쿨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루이스. 그는 허리를 쓰기 힘든 그라운드에서도 여지없이 KO를 기록. 그 뒤 발빠른 미트리온에게 41초 만에 무너지면서 7연승 행진이 마감됩니다. 이후 주짓수 베이스인 루안 포치에게 탭치기 직전까지 내몰리던 루이스는 다시 한번 기적같은 역전에 성공하면서 상성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이어지는 상대는 자신에게 첫 패배를 선사했던 숀 조던. 유독 감정적으로 덤벼들던 루이스는 태권도 발차기를 남발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데요. 그러던 이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킥에 무너지고 말았으니 바로 KO는커녕 시도조차 보기 힘든 훅킥!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진 루이스는 상성은 물론 상대의 기량이나 위치마저 가리지 않는 진정한 도깨비 파이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UFC 3승 2패라는 애매한 성적을 뒤로하고 뜬금없이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레슬링에 무너지며 시종일관 끌려다니던 루이스는 2라운드 종료 직전 한 방으로 뒤집는 데 성공, 기세를 몰아 오한마 파운딩을 장렬하면서 지난 패배의 기억을 날려버리죠. 그 뒤 1라운드 2분 만에 승리한 루이스는 가브리엘 곤자가를 맞아 괴수같은 파워를 드러내는데요. 마치 고릴라가 싸우는 듯한 우악스러운 돌진으로 저물어가던 곤자가에게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이후 로이 넬슨을 상대로 커리어 최초 판정 승리를 기록한 다음 샤밀 압두라키모프의 레슬링에 속절없이 무너졌으나 4라운드 후반 역전승을 만들어낸 루이스. 그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UFC 역사에 남을 만한 독특한 명승부를 연출하는데 트래비스 브라운의 앞차기에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마치 투포안을 던지는 듯한 풀스윙 카운터를 터뜨리면서 마지막 패배 이후 6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하여 랭킹 6위까지 솟아오른 루이스는 본인과 비슷한 핵펀치 타격가 마크 헌트와 붙기 위해 뉴질랜드로 향합니다.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 대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관을 간 UFC 대회이기도 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마지막 불꽃을 피우던 마크 헌트를 상대로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는데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헛스윙이 반복되면서 3라운드 후반 자멸하다시피 무너져버립니다. 이처럼 레슬러를 만나면 진다거나 타격가를 만나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길 수 있고 누구에게도 질 수 있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등극한 루이스. 그는 끈적끈적한 그래플러 마르친 티브라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두고 또다시 대역전에 성공. 직전 경기에서 스티페 미오치치에게 패배했던 프란시스 은가누를 만납니다. 핵펀처 대 핵펀처, 피지컬 대 피지컬. 루이스와 은가누의 경기는 전세계 격투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데요. 그리고 두 선수는 반드시 KO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모두의 기대를 비웃듯이 역대급 졸전을 치르고 맙니다. 서로의 한방 파워를 과하게 의식한 나머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괴상한 구도 끝에 가까스로 루이스가 승리했으나 경기 이후 승부 조작설이 등장할 만큼 두 선수 모두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고 최악 중에 최악의 경기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경기 내용을 떠나서 UFC에서 은가누를 꺾은 유일한 두 명의 선수 중 하나가 된 루이스. 사실 이것만으로도 루이스 입장에선 커리어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랭킹 1위인 은가누를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타이틀 컨텐더로 급부상한 루이스. 1승만 더 추가한다면 타이틀샷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6연승 중이던 알렉산더 볼코프와 격돌. 원거리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2라운드가 끝나기도 전에 체력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3라운드 후반까지 흐름을 깨지 못하던 루이스는 지금껏 수없이 연출했던 그 어떤 역전보다 짜릿한 승리를 일궈내는데요. 반복되는 패턴을 제대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UFC 15경기 만에 차기 타이틀 도전자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어쩌면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립니다. 당시 헤비급 챔피언은 미오치치를 꺾고 두 체급 챔피언에 오른 다니엘 코미어. 완벽하게 준비를 마쳐도 승산이 희박한 상대임에도 볼코프전 이후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급오퍼를 맞고 싸우게 된 것이죠.
결국 2라운드를 버티지 못하고 탭을 치고 말았지만 코미어는 루이스의 펀치력에 대해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경기 중 주먹을 섞어보자 너무하다 싶을 만큼 강했다며 코미어 본인도 타격을 좋아하는 선수이지만 큰일이 나기 전에 레슬링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타이틀전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격차를 드러내며 그동안의 기대감이 한풀 꺾여버린 루이스. 다행히 그는 블라고의 이바노프와 1-2루 라티파를 잡아내며 탑5를 지키는 데 성공. 노장 알렉사의 올리닉을 잔인하게 꺾어내면서 타이틀전을 향한 초석을 다집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상성상 최악으로 간주되는 특급 레슬러 커티스 블레이즈를 만나지만 도깨비 파이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데요. 태클을 치는 순간 완벽한 타이밍에 카운터 어퍼컷을 터뜨리면서 당시 은간우 외에는 1패도 없었던 블레이즈에게 충격의 KO 패배를 선사합니다. 이 승리로 UFC 역사상 최다 KO 공동 1위에 등극함과 동시에 헤비급 랭킹 2위까지 오르게 된 루이스. 그는 은간우와의 2차전이 추진되지만 여러 복잡한 이유로 시릴간과 잠정 타이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데요. 최고의 타격 테크니션인 시릴간을 맞아 미스매치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3라운드 내내 인간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물론 모든 체급 중에 가장 선수 생명이긴 헤비급이긴 하지만 어느덧 30대 후반에 접어든 루이스. 시릴 간전의 기량을 생각하면 사실상 타이틀 경쟁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UFC 4승 무패를 기록 중인 크리스 다우카우스를 상대하고 도박사들마저 다우카우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보통 떠오르는 신예와 이름값 있는 베테랑을 붙이는 것은 신인이 네임들을 잡고 올라가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UFC의 의도를 비웃듯이 단 1라운드 만에 꺾어내면서 UFC 최다 KO 승리 단독 1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극적인 승리와 허무한 패배를 반복하며 키스 자르딘을 뛰어넘는 도깨비 파이터로 등극한 루이스. 그는 다음 경기부터 최악의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으니 보급형 마크 헌트라 평가받는 투이바사를 피니시 직전까지 몰아붙이지만 무방비로 들어가다 카운터에 걸리면서 그대로 KO 패배를 기록. 이후 파블로비치에게 55초 만에 무너지면서 커리어 통상 두 번째 연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세르게이 스피박을 만난 루이스는 코미어전에 버금가는 굴욕 끝에 이번에도 1라운드를 넘기지 못하는데요. 3분 동안 7차례나 테이크다운을 당한 것은 물론 단 하나의 유효타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사실상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그렇게 타이틀 컨텐더에서 10위까지 추락하는 롤러코스터 행복 끝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단두대 매치에 오르게 된 루이스.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호제리오 대 리마. 호쾌한 타격과 날렵한 몸놀림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발한 전략으로 겨우 33초 만에 KO 승리를 거두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만화 같은 2단 플라잉 닉킥을 장렬하면서 악몽 같던 3연패의 기억을 말끔하게 털어냅니다. 이 승리로 루이스는 최다 KO 기록을 또다시 수립함과 동시에 UFC와 8경기 추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는 비록 최근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강력한 주짓대로 자일톤 알메이다를 맞아 5라운드 내내 기막힌 디펜스를 뽐냈으며 3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랭커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또한 스스로를 텍사스 최악의 퍼플벨트라 칭할 만큼 언제나 쿨한 태도를 유지하는 루이스는 바지를 내리고 인터뷰를 한다거나 계속해서 코믹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등 경기 외적으로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이스는 지난 5월에 열린 UFC 대회에서 랭킹 15위 호드리고 나시멘투를 깔끔한 뒷손으로 KO시켜버리며 UFC 최다 KO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루이스 같은 슬러거 타입의 경우 신체 노화에 따른 기량 하락이 다른 스타일에 비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조지 포먼이 40대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듯이 루이스 역시 마지막 불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이스가 앞으로 KO 신기록을 어디까지 세울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